자, 뉴욕 여행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지. 그래서 AS B 여기는 이제 전체가 M개가 있고 여기는 N개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지? 함수의 개수 얼마? 1일 때 N개, 2일 때 N개에서 N의 N제곱개, N의 M제곱개.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택할 수 있죠. 함수의 개수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이름은 이제 교란이라 그래. 교란 순열. 그래서 드레인주먼트라고 불러요. 드레인주먼트. 얘는 모양이 dn 이렇게 되어 있죠. 함수의 의미에서 함수가 집합이 이제 1부터 n까지라 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a에서 a로 가는 1대1 함수가 있는 거지. 1대1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중에서 f의 i 값이 모두 다 i가 아닌 거야. 모든 i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없는 함수의 개수가 dn이야. 교란순열. 아무도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태를 볼까요? 1, 2, 3 해서 점화 관계식을 만들어 가죠. 1, 2, 3 해서 전체가 이런 모양인데 전체가 1은 1로 가면 안 되고 n은 n으로 가면 안 돼. 그지?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거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이 2의 자리에 가는 경우 1이 3의 자리에 가는 경우에서 전체의 dn 값이라고 하는 것은 1이 2로 가는 경우 1이 3로 가서 1의 선택에 따라서 n-1가지의 경우가 생기잖아. 그래서 1이 이제 예를 들어서 2의 자리로 왔다고 해요. 그럴 때 2가 이렇게 오는 경우와 2가 이렇게 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파트가 형태가 2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는 이제 n-3명 3이 3으로 가면 안 되고 n이 n으로 가면 안 되니까 총 n-2개가 이러한 성질을 지켜서 가면 되고 더하기 여기는 2가 1로 오면 안 되고 3이 이렇게 오면 안 되고 n이 1로 오면 안 되니까 전체는 n-1개가 이 룰을 지켜서 오면 된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얘가 점화 관계식이야. 한 개일 때는 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둘일 때는 바꾸어서 앉으면 되니까 한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점화 관계식을 알면 전체 식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교란순열의 점화 관계식이라 불러요. 교란순열의 점화 관계식. 그래서 얘의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일반항을 구할 때 수열을 풀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당장은 포함과 배제를 이용해서 얘의 식을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1부터 이렇게 1부터 n까지의 이러한 형태에서 얘가 아무도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1대1 대응함수에서 이제 함수의 개수 전체를 구하는 거지. 전체 함수의 개수 dn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함수의 개수 n 팩토리얼에서 1대1 함수 전체가 n 팩토리얼계에서 1이 1로 가고 혹은 2가 2로 가는 성질 3이 3으로 가는 성질 그래서 n이 n으로 가는 성질 총 n가지 성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갔어. 한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2부터 n까지의 함수가 이제 1이 1로 가는 건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n-1의 팩토리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빠졌나 하면 전체 1대1 함수 중에서 1이 1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2가 2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애들 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는 애들은 두 번씩 빠진 거잖아요. 성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두 번씩 빠졌으니까 한 번은 더해주자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서 더했어요.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원래 빠질 때 여기서 세 번 빠져. 여기서 세 번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하니까 여기서도 또 세 번 더해지니까 전체는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져서 다시 더하게 되고 이렇게 블라블라 포함과 배제를 계속 반복하면 -1의 n제곱에
ncn의 0 팩토리얼이 돼요. 0 팩토리얼 값은 얼마니까? 1이니까 전체 모양은 정리하면 n 팩토리얼에 1 마이너스에 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의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교란순열 dn의 일반 항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얘가 이러한 형태의 교란순열, 그래서 점화 관계식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항을 포함과 배제, inclusion and exclusion 프린시플에 의해서 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얘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한 문제 더. 한 문제 더를 가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문제부터 보시면, 여기에서 합성해서 A가 돼야 돼. 합성해서 자기계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형태를 점화관계식을 만들어 볼게요. 1, 2, 3, 4에서 얘가 n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1, 2, 3, 4에서 얘가 n개가 있는 거야. 합성할 거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함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의 함수, 이 부분의 모양은 이 부분의 모양과 모양이 똑같은 거거든요. 합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 합성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두 번을 합성하면 이렇게 항등 함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물론 이제 1대1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n 더하기 1이 있어서 점화 관계식을 만들기 쉽게 한번 만들어 보자. 전체의 경우의 수를 i의 n 더하기 1개, n 더하기 1개일 때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얘를 i의 n 더하기 1이라 하죠. i의 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의 선택에 따라서 n 더하기 1이 만약 이렇게 가게 되면 나머지 n개의 원소가 규칙을 지키면 되죠. 그래서 i의 n 더하기 1의 선택이 만약에 저렇다면 얘는 n개가 그 룰을 지키면 돼요. n개가 그러한 룰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n 더하기 1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값으로 갔어. n 더하기 1이 다른 값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부터 n까지니까 n가지 경우가 있고, 그런데 합성해서 원래대로 와야 되니까 n 더하기 1은 반드시 n 더하기 1로 와야 되죠. 그러면 1이 n 더하기 1로 와야 되니까 1이 n 더하기 1로 오게 되고 n 더하기 1로 가게 되니까 전체 n 더하기 1개 중에서 두 개가 빠지게 되고 그 나머지 애들이 룰을 지키면 되니까 i의 n-1 값이 되죠. n 더하기 1개 중에서 두 개가 룰을 갖고 두 개가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리잖아. n 더하기 1이 갈 수 있는 데는 1부터 n까지 해서 총 n까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1로 갔을 경우는 나머지 애들이 두 개가 고정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점화 관계식을 적을 때는 반드시 적어줘야죠. 그래서 1개일 때는 1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개일 때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그 점화 관계식이죠. 여기서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대입하면 1일 때는 2일 때는 알 수 있어요. 그죠? 3일 때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것은 여기다가 2해서 여기는 4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2해서 얘를 더하기 해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여기다가 더하면 여기가 10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4를 곱하면 16 더하기 10이니까 그 다음 항은 26. 그래서 5개일 때는 얘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점화 관계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두 번 합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합성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함수 f가 1부터 해서 n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1부터 이렇게 n까지로 갈 때
1대1 함수인데 f와 f를 이렇게 3번 합성했는데 그것이 항상 이렇게 3번 합성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할까요?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i의 n이라 다시 해봐요. 그러면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1부터 해서 n-와 1까지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점화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정신 빡 차리고 이렇게 n의 n-1 두 번 합성한 거, 그다음에 3번 합성한 거. 함수의 모양이라서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의 모양이 얘의 모양과 지금 다 같아요. 자, 이럴 때 n-1의 선택이 이렇게 오는 경우, 그래서 i의 n-1의 선택이 만약에 저렇다면 이것은 n개가 그 룰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n개가 룰을 지키면 되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볼까요? 다른 형태로 얘를 이제 n-1이 갈 수 있는 거 1부터 n까지가 있으니까 이제 총 n가지가 있어요. 그럼 1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1은 2부터 n까지 갈 수 있으니까 1이 만약에 2로 왔어. 그러면 이제 n-1가지가 왔어. 다음에 2는 어디로 가야죠? 2는 n-1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2는 n-1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은 2로 가야 되니까 총 n-1개 중에서 3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i의 n-2가 돼요. i의 1개일 때는 함수가 1개밖에 없고 2개일 때도 1개밖에 없네요. 3개일 때는 1, 2, 3이 있으면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법은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걸 그려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니까 한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1, 2, 3이 1이 2로 2가 3으로 3이 1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1이 2로 2가 3으로 3이 1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1이 2로 2가 3으로 3이 1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1은 2로 갔다가 2는 3으로 갔다가 3은 1로 가니까 1이 1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또 1, 2, 3이 있으면 얘가 1, 2, 3이 있으면 이번에는 1이 3으로 갔다가 2가 1로 갔다가 3이 2로 가는 경우. 그러면 1이 3으로 갔다가 갈 거니까 3만 보면 3 어디로 가요? 3은 2로 가야 돼. 다시 3은 2로 갔다가 2는 어디로 가야 돼? 2는 1로 가니까 1이 1로 가잖아요. 그래서 총 3가지 경우가 함수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얘를 알면 3번 합성에서도 이렇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를 더 볼까요? 함수가 fx가 x랑 만나는 점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의 집합, 얘를 집합 A라 하죠. fx와 x가 만나는 점. 그 다음에 f의 fx가 역함수가 존재해서 얘랑 만나는 점. 그래서 두 집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집합인데요. 1A 집합은 함수가 x랑 만나는 점의 좌표고, B 집합은 함수 f가 역함수랑 만나는 점의 좌표거든요. 그래서 이 집합이 같지 않다. 되게 중요합니다. 같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돼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증명해 보죠. 얘를 증명하면 집합 B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F의 합성해서 1대1 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그 모양 1대1 함수가 1대1인 경우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니까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은 어떤 알파가 A에 속하면 F의 알파 값은
알파가 되죠. 그러면 f의 알파 값은 f의 알파 값이고 얘는 알파가 되죠. 그래서 b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알파는 b에 속해요. 임의의 골라낸 원소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니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함수 f가 만약에 f가 증가함수라면 함수 f가 증가이면 A와 B는 같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A를 구하라 하면 B를 구하면 돼요. B를 구하라 하면 A를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얘를 증명하는 건데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는 걸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B가 A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임을 보인단 말이야. 이거임을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베타를 고르죠. 집합 B에 속하는 애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F의 베타가 베타보다 작다고 하죠. 그러면 F의 베타 값과 얘는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베타가 되죠. 얘는 뭐니까? 얘는 베타가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 누구야? B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베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의 베타 값이 베타보다 크다고 하면 함수 F가 뭐 한다 그랬으니까?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F의 베타 값은 얘는 F의 베타가 되고 얘는 베타가 되는데 얘가 누구죠? 베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두 사실에 의해서 F의 베타는 베타보다 작을 수도 없고 클 수도 없어요. 그래서 F의 베타 값은 베타가 되죠. 그러므로 베타는 어디에 속한다? 베타는 집합 A의 부분 원소가 돼요. 그래서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같아져요. 신기하죠? 여기에 아주 이렇게 옛날 고전적인 예제가 하나 있는데 49 마이너스 8x가 얘가 있는데 이 함수가 y는 이 함수와 이거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하라는 거예요. 얘가 역함수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한번 다 구해봐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얘를 y는 x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얘를 루트의 49 마이너스 8x와 역함수 만나는 점이니까 x와 만나는 점 구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49 마이너스 8x는 x의 제곱이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8x 빼기 49는 제로해서 만나는 점 구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얘가 돼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65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yx랑 만나는 점인데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위치 깜짝이야. 이게 원래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8분의 49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풀었으니까 이제 yx하고 만나는 점이 있으면 여기에 있겠네. 그래서 양수겠네 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65 이렇게 딱 답을 달잖아. 이렇게 하면 얘가 틀리게 되죠. 왜냐? 얘는 무슨 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구할 때 원래 함수와 x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게 되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 증가함수일 때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감소함수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 자, 3 대입해 볼까요? 3 대입하면 얼마? 5 나와요. 5. 그죠? 5 대입하면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그려보면 역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서 만나는 점, 만나는 점,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3일 때도 만나고 5일 때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 이거 함수와 x가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것은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것과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얘기죠. 주의하자. 언제 같다? 증가이면 같다. 이렇게 해서 짧게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